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든든한 건강지킴이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로운입니다. 유익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지식생활의 상추 완전 정복 시리즈 그 두 번째 이야기의 문을 활짝 엽니다. 지난 1편에서는 상추가 우리의 잠, 뼈, 눈 그리고 마음의 화병까지 다스리는 우리 몸의 4대 보약이라는 사실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상추가 이렇게 좋은 것이었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그런데 만약 그토록 중요한 천연 수면제의 핵심 성분을 그 가치를 미처 모르고 매번 쓰레기통에 버리고 계셨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몸에 좋으라고 먹은 상추가 먹는 방법에 따라서는 그 약효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면 너무나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2편에서는 상추의 놀라운 효능을 단 한 방울도 놓치지 않고 우리 몸에 200% 흡수시키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비법들을 모두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상추의 진짜 보약은 어디에 숨어 있는지, 하루 중 언제 먹는 것이 가장 좋은지, 또 생으로 먹을 때와 데쳐 먹을 때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리고 수많은 상추 종류 중에서 어떤 것을 골라야 나에게 가장 이로운지까지, 마지막으로 농약 걱정 없이 가장 깨끗하게 씻는 법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릴 테니 오늘 영상도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그야말로 상추 박사가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약이 되는 상추 섭취법 그 첫 번째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그럼 약이 되는 상추 섭취법 그 첫 번째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영상 시작에 상추의 핵심 성분을 버리고 계실지 모른다고 말씀드려 조금 놀라셨죠? 아마 많은 분들이 나는 잎부터 줄기까지 다 먹는데 무슨 소리일까? 하고 갸우뚱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설명을 들어보시면 아차 하고 무릎을 탁 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우리가 지난 1편에서 불면증의 특효라고 그토록 강조했던 성분 바로 락투신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상추를 잘랐을 때 나오는 그 하얀 우윳빛 즙에 들어있는 성분이었죠. 바로 이 락투신 성분이 우리 몸의 신경을 안정시켜 편안한 잠을 이끌어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상추의 진짜 보물창고이자 락투신 성분의 집합소는 바로 우리가 주로 먹는 넓고 부드러운 잎사귀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진짜 핵심은 바로 아삭아삭 씹히는 투툼한 줄기 부분에 있습니다. 식물학적으로 보면 상추의 잎맥과 줄기에 있는 유액관이라는 통로에 이 락투신 성분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습니다. 여러 연구 자료에 따르면 상추 잎과 줄기의 락투신 함량을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적게는 수십 배에서 많게는 100배 이상까지 차이가 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잎사귀는 예고편에 불과했고 진짜 본편은 줄기에 있었던 셈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상추를 먹을 때 이 줄기 부분을 어떻게 대했나요? 줄기 끝부분을 씹었을 때 느껴지는 특유의 쌉쌀하고 쓴맛, 바로 이것이 락투신 성분 고유의 맛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쓴맛이 싫다는 이유로 혹은 왠지 지저분할 것 같다는 생각에 줄기 맨 끝부분을 뚝 잘라서 버리곤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잎만 한 장씩 떼어서 드시기도 하죠. 하지만 그것은 마치 귀한 효능이 가득한 인삼의 굵은 몸통은 버리고 향만 조금 나는 잔뿌리만 먹는 것과 같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조상님들께서 쓴 것이 약이다라고 하신 말씀이 상추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불면증을 다스리는 귀한 약 성분을 스스로 버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줄기 어떻게 먹어야 락투신 성분을 온전히 섭취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첫 번째 방법은 물론 줄기까지 남김없이 통째로 드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쌉쌀한 맛을 더 이상 인상 쓰며 피하지 마시고 이것이 바로 내 잠을 도와줄 보약의 맛이구나 하고 음미하며 드셔보세요. 생각의 전환만으로도 그 쓴맛이 아주 건강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나는 도저히 그 쓴맛을 못 참겠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즙을 내어 마시는 것입니다. 상추 대여섯 장을 줄기 부분 중심으로 깨끗하게 씻은 다음 사과 반쪽이나 바나나 한 개처럼 단맛이 나는 과일과 함께 믹서에 넣고 갈아보세요. 여기에 시원한 물이나 플레인 요구르트를 조금 넣으면 훨씬 더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과일의 단맛이 상추 줄기의 쓴맛을 아주 효과적으로 중화시켜주기 때문에 맛도 좋으면서 락투신 성분은 단 한 방울도 놓치지 않고 온전히 섭취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됩니다. 특히 소화력이 약해 많은 양의 채소를 드시기 부담스러운 어르신들께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면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을 위해 한 가지 특별한 정보를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한 농업기술원에서 아주 특별한 상추를 개발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흑화랑입니다. 이름처럼 검붉은 빛을 띠는 이 상추는 오직 숙면 기능성 하나에 초점을 맞춰서 품종을 개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상추와 비교했을 때 락투신 함량이 무려 124배나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죠? 맛은 일반 상추보다 훨씬 더 진하고 쓴맛이 강하지만 그만큼 효과는 아주 확실하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봐도 잠드는데 큰 효과를 보지 못하셨거나 정말 이 지긋지긋한 불면증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흑화랑 상추를 한번 찾아서 드셔보는 것도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상추의 숙면 효능을 제대로 보시려면 이제부터는 반드시 줄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잎사귀의 부드러움과 함께 줄기의 쌉싸람도 꼭 함께 즐겨보십시오. 그 쌉싸람 속에 바로 여러분의 편안한 밤을 지켜줄 귀한 보물이 숨어 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약이 되는 상추 섭취법의 첫 번째 비밀이었습니다. 상추의 진짜 보약이 줄기에 있다는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셨으니 이제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상추 하루 중 대체 언제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상추는 밤에 먹어야 좋다는 말씀을 어렴풋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반대로 낮에 먹는 상추는 독과 같다는 조금은 무서운 이야기도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말들은 사실일까요? 상추를 먹는 데에도 황금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낮에 먹는 상추는 독이다라는 속설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온 이유는 아마도 상추의 락투신 성분이 가진 진정 및 수면 유도 효과 때문일 겁니다. 즉, 낮에 상추를 먹으면 졸음이 쏟아져서 일상적인 활동에 지장을 주고 특히 운전을 하거나 기계를 다루는 분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추의 락투신 성분이 졸음을 유발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사서 먹는 상추에 들어있는 락투신의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심 식사 때 쌈밥이나 샐러드로 상추 대여섯 장을 맛있게 먹는다고 해서 식사를 마치자마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꾸벅꾸벅 졸게 되거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강력한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가볍게 이완되는 느낌을 받거나 오후의 스트레스를 조금 진정시켜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도 있죠. 그러니 낮에 상추를 먹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한 경우는 있습니다. 사람마다 특정 성분에 대한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유독 상추에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흑화랑처럼 락투신 함량이 아주 높은 특수 품종을 대량으로 드셨거나 상추 줄기를 많이 넣어 즙을 내어 드셨을 경우에는 확실히 평소보다 더 나른하고 졸리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심 식사 후에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하시거나 중요한 회의나 작업처럼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일이 예정되어 있으시다면 그날만큼은 상추를 너무 많이 드시지 않도록 조절하시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녁에 먹는 상추는 보약이다라는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이 말은 아주 정확한 사실입니다. 저녁에 먹는 상추는 그야말로 우리 몸, 특히 지친 신경을 위한 최고의 밤의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몸의 생체 시계와 상추의 효능이 아주 환상적인 궁합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해가 지고 주변이 어두워지면 자연스럽게 활동 모드에서 휴식 모드로 전환을 시작합니다. 뇌에서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하고 심장 박동과 체온도 서서히 안정되며 잠들 준비를 하죠. 바로 이 시점, 즉 잠자리에 들기 약 2~3시간 전인 저녁, 식사 시간에 상추를 섭취하면 아주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납니다. 저녁 식사 때 우리 몸으로 들어온 락투신 성분은 소화되고 흡수되는 시간을 거쳐 우리 몸이 스스로 자, 이제 쉴 시간이야 하고 수면 모드로 전환하려는 바로 그 타이밍에 맞춰 부드럽게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잠들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몸의 등을 뒤에서 아주 부드럽게 밀어주며 자연스러운 수면 과정을 도와주는 완벽한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낮 동안의 긴장과 스트레스로 잔뜩 흥분해 있던 교감신경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몸과 마음의 이완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아주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저녁에 먹는 상추는 단순히 잠만 오게 하는 것을 넘어 잠에 들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여주고 수면의 질 자체를 깊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낮 동안 쌓인 피로 물질을 청소하고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키며 다음 날을 살아갈 에너지를 재충전합니다. 질 좋은 잠이야말로 최고의 보약인 셈이죠. 저녁에 먹는 상추는 바로 이 보약 같은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녁 상추를 보약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추는 언제 드셔도 우리 몸에 이로운 채소입니다. 하지만 그 효능을, 특히 숙면 효과를 200% 제대로 누리고 싶으시다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에 맞춰 저녁 식사 시간에 넉넉히 챙겨 드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귀한 보약도 제 시간에 맞춰 먹어야 그 효과가 배가 되는 법이니까요. 이것이 상추 섭취의 황금 시간에 대한 두 번째 비밀이었습니다. 네, 상추의 보약인 줄기를 저녁이라는 황금 시간에 먹어야 한다는 두 가지 비밀을 이제 모두 아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함께 맞춰볼 시간입니다. 바로 어떻게 먹을 것인가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죠. 똑같은 상추 한 장이라도 우리가 이것을 생으로 아삭아삭 씹어 먹을 때와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서 나물처럼 먹을 때, 그리고 믹서에 넣고 윙 갈아서 즙으로 마실 때 우리 몸이 얻게 되는 핵심적인 이로움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어떤 방법이 무조건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건강 목표가 무엇이냐에 따라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 각자의 몸에 딱 맞는 최고의 상추 조리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으로 먹을 때의 장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쌈을 싸 먹거나 샐러드로 먹는 방식이죠. 이렇게 상추를 생으로 먹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점은 바로 열에 약한 영양소를 온전히 섭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며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아주 중요한 영양소이지만 안타깝게도 열에 아주 약해서 살짝만 가열해도 쉽게 파괴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상추가 가진 본연의 소화 효소를 파괴 없이 그대로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상추 특유의 아삭아삭한 식감과 신선한 생명력을 입안 가득 느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따라서 평소 감기에 자주 걸리시거나 몸이 허약해서 면역력을 키우고 싶으신 분, 피부 건강에 특히 신경을 쓰시는 분, 혹은 상추가 가진 본연의 맛과 영양을 그대로 느끼고 싶으신 분들께는 다른 조리 과정 없이 깨끗하게 씻어 생으로 드시는 방법을 가장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데쳐서 먹을 때입니다. 상추를 데쳐 먹는다고 하면 조금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시금치나물처럼 양념에 무쳐 먹으면 아주 맛있는 반찬이 됩니다. 상추를 데쳐 먹을 때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지용성 영양소의 흡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1편에서 뼈 건강의 파수꾼이라고 불렀던 비타민 K, 그리고 눈 건강이 지킴이었던 루테인과 제아잔틴을 기억하시나요? 이 중요한 성분들은 모두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입니다. 상추를 살짝 데치는 과정에서 단단했던 식물의 세포벽이 부드럽게 무너지면서 이 지용성 영양소들이 우리 몸에 훨씬 더 잘 흡수될 수 있는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여기에 고소한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려 나물로 무쳐 먹는다면 그야말로 영양소 흡수율을 200% 끌어올리는 환상의 궁합이 되는 것이죠. 또한 상추를 살짝 데치면 숨이 푹 죽어서 부피가 크게 줄어듭니다. 덕분에 생으로 먹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상추를 부담 없이 편안하게 드실 수 있죠. 한 번에 많은 양의 비타민 K와 루테인을 섭취하고 싶을 때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오래 삶는 것이 아니라 살짝 데치는 것입니다. 끓는 물에 소금을 아주 약간 넣고 상추를 10초에서 20초 정도만 잠깐 담갔다가 바로 건져서 찬물에 헹궈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영양소 파괴는 최소화하면서 흡수율은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뼈 건강이나 눈 건강이 유독 걱정되시는 우리 어르신들께는 상추를 살짝 데쳐서 나물처럼 무쳐 드시는 방법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갈아서 즙으로 마실 때입니다. 이 방법의 핵심 목표는 단 하나, 바로 락투신 성분의 섭취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숙면의 비밀, 락투신 성분은 단단한 줄기에 가장 많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줄기는 쓴맛이 강하고 식감이 뻣뻣해서 그냥 먹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때 믹서에 갈아버리면 단단한 줄기의 세포벽까지 완벽하게 분쇄해서 그 안에 들어있는 락투신 성분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오늘 밤 정말 푹 자고 싶다는 목표가 가장 중요하신 분, 수면제 없이는 잠들기 힘든 지긋지긋한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께는 이 상추즙이 단연코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나 바나나 같은 과일과 함께 갈아서 드시면 맛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가 되셨을까요? 제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쏙 들어오도록 간단하게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면역력과 피부 건강이 목표라면 생으로, 뼈 건강과 눈 건강이 목표라면 데쳐서, 숙면과 신경 안정이 목표라면 갈아서. 이제부터는 막연하게 상추를 드시지 마시고 그날그날 내 몸이 무엇을 원하는지 귀를 기울여 보세요. 오늘은 왠지 몸이 으슬으슬하니 생으로 먹어서 비타민을 채워야겠다. 요즘 눈이 부쩍 침침하니 데쳐서 나물로 먹어봐야겠다. 오늘따라 걱정이 많아. 잠이 안 올 것 같으니 즙으로 한 잔 마시고 자야겠다와 같이 말이죠. 이렇게 내 몸의 목적에 맞게 조리법을 달리하는 지혜야말로 상추의 효능을 온전히 누리는 세 번째 비밀이었습니다. 내 몸의 목적에 맞게 조리법을 선택하는 비법까지 모두 배우셨으니 이제 우리 어르신들은 상추 섭취에 대해 거의 전문가가 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마지막 관문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어떤 상추를 시장이나 마트에서 사야 하는가 하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죠. 마트의 채소 코너에 가보면 모양도 색깔도 이름도 조금씩 다른 여러 종류의 상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두빛이 선명한 상추, 끝이 붉은 상추, 또 키가 길쭉한 상추까지. 혹시 평소에 다 그게 그거겠지 하는 생각으로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대로 골라오지는 않으셨나요? 물론 어떤 상추든 우리 몸에 이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 상추들도 마치 우리 자식들 성격이 제각각이듯 저마다 조금씩 더 잘하는 분야, 즉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다르답니다. 지금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는 대표적인 상추들의 특징을 하나하나 비교해 드릴 테니 앞으로 장을 보실 때 꼭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청상추입니다. 보통 꽃상추라고도 많이 부르는 연한 녹색 빛깔의 잎끝이 오글오글 곱슬거리는 바로 그 상추죠. 청상추는 맛이 부드럽고 쓴맛이 적어서 누구에게나 가장 무난하게 사랑받는 종류입니다. 이 청상추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비타민 K 함량이 다른 상추에 비해 비교적 높다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2편 두 번째 장에서 골다공증을 막는 뼈의 파수꾼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성분이죠. 따라서 평소 뼈 건강이 특히 신경 쓰이시는 분, 골밀도가 낮아져 골다공증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이 청상추가 조금 더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뼈를 만드는 일꾼인 비타민 K를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으니까요. 또한 눈 건강에 좋은 비타민 A와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는 칼륨도 풍부하게 들어있는 아주 기본적인 영양에 충실한 상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자는 잎끝이 붉은 보랏빛으로 예쁘게 물들어 있는 적상추입니다. 적상추는 청상추보다 잎이 조금 더 두껍고 씹었을 때 쌉쌀한 맛이 더 진하게 느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점에 적상추가 가진 두 가지 매력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이 붉은색을 내는 성분은 안토시아닌이라는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안토시아닌은 우리 몸을 늙고 병들게 만드는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탁월해서 노화를 방지하고 각종 질병의 위험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을 주어 루테인과 함께 눈 건강을 지키는 시너지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두 번째 매력은 바로 락투신 함량이 청상추보다 더 높다고 알려져 있다는 점입니다. 락투신 이제는 다들 기억하시죠? 바로 숙면을 돕는 천연 수면제 성분입니다. 적상추 특유의 더 진한 쓴맛이 바로 더 많은 락투신을 함유하고 있다는 증거인 셈입니다. 따라서 밤에 편안한 잠을 푹 주무시고 싶으신 분, 평소 신경이 예민해서 마음의 안정이 필요하신 분들께는 청상추보다는 이 붉은 빛이 도는 적상추를 선택하시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몇몇 연구에서는 짙은 색 상추에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성분 자체도 더 들어있다고 하니 그야말로 숙면을 위한 맞춤 상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샐러드나 샌드위치에 많이 쓰여서 익숙한 로메인 상추입니다. 다른 상추들처럼 잎이 넓게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배추처럼 길쭉한 포기 형태로 자라는 것이 특징이죠. 로메인 상추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아삭아삭하고 청량감 넘치는 식감, 그리고 아주 풍부한 영양소에 있습니다. 로메인 상추는 다른 상추들보다 특히 루테인 함량이 높아서 눈 건강이 지킴이라는 별명이 가장 잘 어울리는 상추입니다. 황반변성이나 백내장 같은 노인성 안과 질환 예방에 집중하고 싶으시다면 로메인 상추를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비타민 A와 비타민 C 함량도 매우 높고 우리 몸의 세포 생성과 혈액 생성에 필수적인 엽산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영양의 왕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 아삭한 식감 덕분에 쌈, 채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죠. 자, 이제 확실히 구분이 되시나요? 제가 우리 어르신들이 마트에서 고민 없이 바로 고르실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뼈 건강과 골다공증 예방이 나의 최우선 목표다 하시는 분들은 청상추를 고르십시오. 불면증을 해결하고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적상추를 고르십시오. 눈 건강을 집중적으로 지키고 아삭한 식감을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로메인 상추를 고르십시오.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좋은 것은 한 종류만 고집하시는 것보다 이 두세 가지 상추를 시장이나 마트에 갈 때마다 골고루 번갈아 가면서 사서 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각각의 상추가 가진 특별한 장점들을 모두 우리 몸에 선물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겠죠. 이것이 바로 내 몸에 맞게 상추를 고르는 네 번째 비밀이었습니다. 이제 내 몸에 맞는 최고의 상추까지 직접 고르셨으니 정말 모든 준비가 끝난 것 같으시죠?
하지만 우리가 요리를 시작하기 전 딱 한 가지 과정이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세척입니다. 아무리 좋은 유기농 상추라고 할지라도 깨끗하게 씻는 과정은 절대로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상추 잎의 구조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상추 잎은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주름이 많아서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세한 흙먼지나 잔류 농약 성분, 심지어 작은 벌레나 기생충 알이 숨어 있기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이것들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먹게 되면 아무리 좋은 성분을 섭취한들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씻는 것이 가장 안전할까요? 제가 아주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3단계 세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담가두기입니다. 큰 그릇에 물을 넉넉하게 붓고 상추를 잎 한 장 한 장 떼어서 약 5분 정도 담가주세요. 흐르는 물에 바로 씻는 것보다 이렇게 물에 먼저 담가두면 물리적인 힘 없이도 잎 표면에 붙어 있던 흙먼지나 농약 성분들이 물에 자연스럽게 녹아 나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도우미 활용하기입니다. 상추를 담가둔 물에 우리가 주방에서 흔히 쓰는 식초나 베이킹소다를 한두 숟가락 정도 넣고 잘 풀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식초의 산성 성분이나 베이킹소다의 알칼리성 성분이 물만으로는 제거되기 어려운 유해 물질들을 한 번 더 효과적으로 분리하고 소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바로 헹구기입니다. 담가두었던 상추를 건져내서 이제는 흐르는 깨끗한 물에 잎을 한 장 한 장 앞뒤로 꼼꼼하게 헹궈주세요. 특히 잎의 주름진 부분이나 줄기와 잎이 만나는 부분을 신경 써서 씻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을 적어도 서너 번 이상 반복해 주시면 잔류 농약이나 이물질에 대한 걱정 없이 아주 깨끗하고 안전한 상추를 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2편에서는 상추의 진짜 보약인 줄기를 먹는 법부터 저녁이라는 황금 시간, 그리고 뼈 건강엔 데쳐서 숙면엔 갈아서 먹는 맞춤 조리법, 마지막으로 내 몸에 맞는 상추 고르는 법과 안전한 세척법까지 그야말로 상추 섭취의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상추 박사라고 불려도 전혀 손색이 없으시겠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고의 재료를 최고의 방법으로 완벽하게 준비했다 하더라도 누구와 함께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보약이 되기도 혹은 독이 되기도 합니다. 상추가 돼지고기를 만나면 어떻게 고기를 보약으로 탈바꿈시키는지, 멸치를 만나면 어떻게 뼈 건강을 200% 끌어올려주는지,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약과 함께 먹었을 때 목숨까지 위협하는 무서운 독이 될 수 있는지. 다음 시간 상추 완전 정복 시리즈의 마지막 편인 상추 궁합 대백과에서 상추와 함께 먹으면 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과 독이 되는 최악의 궁합, 그 모든 비밀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 공개될 예정이니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식생활의 이로운이었습니다.